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 고윤지음 딥앤와이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니체, 공자, 미셸 푸코, 이왕, 톨스토이 등 54인의 깊은 철학이 담긴 책으로 내면의 힘을 키워 인생을 보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미래를 알차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인생 지혜를 담았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읽으셔도 좋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에 드는 글을 골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더 잘 살 수 있도록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비관주의자는 나는 그것을 볼 때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낙관주의자는 믿을 때 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낙관주의가 10배의 힘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자신을 비관주의자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미래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태도와 믿음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이해하고 이성주의적 사고를 통해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관주의를 없애고 낙관주의를 강화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매일 아침 긍정의 3분 명상, 노래 한 곡이 흘러나올 동안 아침에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마음껏 해준다. 2. 낙관적 실패 저널 만들기. 작은 실패를 적고 그 옆에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장점을 낙관적으로 기록하여 모든 실패를 긍정화한다. 3. 감사의 오브제 습관 만들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작은 물건을 하나 정해 들고 다니면서 그 돌을 만질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떠올린다. 4. 긍정 알림을 설정한다. 하루에 한 번 휴대폰으로 알림을 설정하여 알림이 울릴 때 잘하고 있어 라고 되낸다. 문장은 무엇을 되뇌든 낙관적이라면 다 좋다. 5. 낙관의 날 정하기. 한 달에 하루를 정해 그날은 자신과 타인에게 오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말만 하는 날로 지정한다. 워렌 버핏은 당신의 자아상이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적 습관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동이나 밥을 먹고 나서 눕는 행위 등 작은 습관은 우리 일상을 소리 없이 지배하고 있다. 작은 습관의 무서움은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분, 태도, 심지어는 미래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워렌 버핏의 습관의 사슬은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무거워질 때까지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일상이 망가져가는 걸 느끼지 못한 채 습관을 반복하며 삶을 방치하고 있다. 안 좋은 습관을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 변화를 시작하는 좋은 첫걸음이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습관은 단순히 물건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앉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습관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실패와 좌절에 대해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패와 좌절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음에도 자신을 패배주의자라 여기며
프레임 씌우고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사실 단순한 행동 습관을 고치는 것은 비교적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머릿속에 깊숙이 박힌 습관적 사고는 굉장히 어렵다. 알아채기도 쉽지 않고 한 번에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괴로운 사실은 사고는 곧장 행동으로 연결되어 우릴 실시간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방식의 패턴과 흐름을 바꾸는 내면 성찰이다. 매일 아침 화장실 거울에 보이는 내 두 눈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말을 해주자. 나는 강한 존재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 나와의 대화는 내면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킨다. 이는 단순한 자기 확언을 넘어서 건강한 자아상을 재구성하고 자신감을 높여 주기도 한다. 내 마음이 결정만 내린다면 삶은 1분 만에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 긍정적 습관을 훈련하라. 매일매일 수행한다면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을까? 습관은 단순히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니 습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고 매일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라. 겸손한 태도가 당신을 귀인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김구 선생은 평소 겸손함에 대해 강조했는데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김구 선생의 호 백범은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당시 가장 높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사람이다. 나는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겠다. 이런 뜻을 이름에 담은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돌아보고 자만하지 않게 했다는 그의 굳은 심지는 곧 우리나라의 광복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선뜻 겸손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겸손을 하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그 중간점을 찾기도 애매할 것이며 심지어 겸손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우리에게 다소 추상적이고 고루한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이 그 필요성을 알고 있고 이것이 가져다 줄 긍정적인 결과도 알고 있다. 오직 실천만 남은 것이 바로 겸손이 아닐까. 그렇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 불만의 끝에 가보면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생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간의 욕망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다. 욕망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욕망이 없는 삶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고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만 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예전 직장에 불만을 가지고 직장을 옮긴 사람은 새 직장에서도 불만을 가진다. 이는 인생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는 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만만 많은 사람과
불만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만만 가진 사람은 불만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꾸준히 불평만 한다. 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이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앞서 말했듯 삶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불만이 생긴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삶은 그런 과정이다. 불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려 하고 해결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불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투덜대는 입을 멈추고 스스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선의 선택지를 최악의 공간으로 만들지 마라. 같은 태도로 이직한다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며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부정의 굴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당신을 음지에서 꺼내준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매일 1%라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라. 작은 숫자 같지만 그것은 복리처럼 불어나 당신을 거대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다음과 같은 일로 시작하는 건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다. 즉, 눈을 떴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으니 그가 기뻐할 만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 이는 니체의 말인데요.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일어나자마자 딱 1분이다. 그 1분 동안 감사하는 생각을 통해 새로운 하루에 너무 큰 중압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이유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이 큰 괴로움이자 지루함인 걸 안다. 하지만 새로운 하루에 신선함을 더하고 싶다면 나와 관계된 가족, 친구, 동료에게 사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아침 식사 준비도 거창하다. 그저 나보다 조금 늦게 일어난 가족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 아침에 마주친 동료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안부를 물어보면 된다.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 사소한 온정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자. 오늘 이후로 아침을 두려워 말자. 불쾌하게 시작하지도 말자. 그저 새롭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자. 오늘을 마주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그대는 무사히 아침 햇살을 마주했다. 그것만큼 축복받은 삶은 없다. 내가 숭배하는 것이 나를 노예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상대의 재산이 10배가 되면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사환이 되고 10,000배가 되면 노예가 된다. 이는 사마천의 말인데요. 누군가의 재산에 따라 우리는 헐뜯고 두려워하며 사환이 되며 노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개가 끄덕여지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사마천의 문장에서 우리가 꼭 챙겨가야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끌려다니는 인생이다. 돈과 부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끌어당기면 그건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것과 같지만 통제력이 없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호랑이를 집에 들이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돈만큼 중요하거나 지키고 싶은 인생의 가치와 성공을 정의하여 돈에 대한 분별력과 통제력을 갖춘 뒤 강력하게 돈을 끌어당겨야 한다.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겐 매일 하는 출근이 자신의 꿈을 위한 준비 과정이지만 누군가는 매달 반복되는 빚을 갚기 위한 처절한 생존 수단일 수도 있다. 한쪽은 살기 위해 돈을 벌고 다른 한쪽은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확인하려 한다. 나와 친한 사람이 차나 비싼 가방 또는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질투를 느낀다. 하지만 그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질투하지 않고 비굴하게 변하게 된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삶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돈이든 아니 그것이 무엇이든 끌려다니는 것은 이롭지 않다. 우리는 헐뜯지 말고 축하해야 하고 두려워 말고 포용해야 하며 사환이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돼야 한다.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노예로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체적인 정신 아래 끌려다니지 않은 인생을 만들길 바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 책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